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뽀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KBS 울산 방송국 앞에 딱 지나가는데 어마어마한 분들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방송국을 찾았을까? 딱 생각을 했더니 바로 알고 보니까 바로 KBS의 대표 프로그램이죠. 불후의 명곡이 울산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태화강 그 아름다운 국가정원에서 펼쳐질 수준 높은 공연. 네,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불후의 명곡을 즐기기 전에 일단 뽀시기에 울산시대와 신나는 시간 한번 같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같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울산시대 다 같이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은 아나운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울산 소식이 궁금하시다고요? 저와 함께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주목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순환사고 구조 현장에 드론이나 무인 구조 보드와 같은 첨단 장비가 투입돼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울산에서도 일산 진해수욕장 두 곳에 무인 구조 보드가 투입돼 운영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겠죠. 모두가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4위는 100일입니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맞춤형 공교육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아울러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보수 성향의 울산시, 시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3위는 빨간불입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울산에서는 8년 만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전망이어서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울산시는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을 늘리고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여전히입니다. 지난 4월 부산에서는 굴러떨어진 화물에 등교 중이던 10살 아이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우리 울산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전수 조사에 나섰는데요. 발견된 개선 사항만 모두 130여 건으로 울산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화제의 키워드 1위는 덜미입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성폭행 사건의 진범이 붙잡혀 15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뒤늦게 진한 범행이 발견이 된 건데요.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사건의 진실을 밝힌 실마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자, 관련 소식을 남미경 시사평론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참 언제 봐도 예리하고 날카롭고 깔끔하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은 또 이 소식이 안 좋은 소식 같아서 좀 저기 합니다만. 네. 자, 장기 미제로 묻혀 있었던 2008년 성폭력 사건의 진범이 뒤늦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당시 29살이던 이 피의자 A씨가요. 택시에 내려서 기과하던 30대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서 이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인데요. 이 피해 여성이 집 출입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 사이에 A씨가 뒤따라서 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요. A씨의 돌발적인 행동에 이 여성이 완강히 저항을 하니까 이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연약한 여성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든 그 피해 여성이 현장에서 빠져나왔다면서요? 네, 이 피해 여성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텐데도 사실 뭐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했는데요. 이 A 씨에게 담배를 한 대 피우자, 내가 담배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A 씨를 달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성이 바로 화장실로 도망을 가서 이제 몸을 숨겼는데요. 이야.
피해 여성이 참 침착하게 힘든 상황을 잘 모면을 했네요. 네. 일단은 자 그런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저 성폭행범이 경찰에 붙잡혔나요? 일단 여성이 몸을 숨기고 나서는 남성이 도주를 했고요. 그 다음 날이 밝은 이후에 피해 여성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도망갔군요. 이 예, 남자가. 예. 그래서 경찰이 피해자 집에 있던 A 씨의 그 모바일 등을 수거를 해서 이 DNA 감식을 벌이긴 했었는데요. 해야죠. 네, 그런데 A 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히지는 못했습니다. 나 또 이게 또 이해가 안 갑니다. 네. DNA 감식을 분명히 벌였다면서요. 그렇죠. 그렇다면 범죄 영화 같은 걸 보면은 하얀 옷을 입고 이 현미경 들고 카메라 드신 이 분들이 검색 이거 하는 분들이 네네. 이 저 DNA 검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 범인이 누군지 그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옵니다. 이제 물론 이번 사건에서도 그 모바일 등에서 이 A 씨의 DNA 정보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예. 근데 이 피의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을 하려면 이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이 A 씨의 DNA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못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건의 진실이 14년 만에 밝혀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 사건의 진범을 14년 만에 이제 붙잡을 수 있었는데요. 네. 이 사건의 실마리는 바로 DNA에 있었습니다. 어머? 아니 당시에는 DNA 정보가 있어도 못 잡았다면서요? 네. 근데 이게 A 씨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형이 확정이 되면서 이 A 씨의 DNA를 채취를 했고요. 그러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야,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이에 다른 범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방 업주를 소화기로 때려 다치게 해서 불 끄는 소화기, 예. 이 불을 안 끄고. 네. 아우, 짜증, 정말 열받네, 이거 더워서. 네, 이 특수상해 혐의로 형이 확정이 됐는데 이 특수상해 범죄는 피의자 DNA 채취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이 이 A 씨의 DNA를 채취를 했고요. 그러면서 2008년 미제 사건에 이 피의자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이야, 밝혀냈구나. 그런데 네. 제가 이게 보니까 이 피의자가 자기는 끝까지 진범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이제 법정에서 피의자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요. 예. 2008년 당시에 길에서 이 여성을 우연히 만났고 예. 이 여성을 자신의 지인으로 착각을 해서 집까지 따라가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본인이 잠이 든 이후에 여성이 자신에게 이제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다른 남성과 공모를 해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그리고 성폭행을 한 사람도 본인이 아니라 이 남성이 한 짓이다 이렇게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판사님도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믿은 건 아니겠죠. 예? 그리고 피해 여성이 법정에서 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기가 찼겠어. 그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네. 나 이게 사실 참. 이제 피해 여성이 안타깝게도 재수사가 되기 2달 전에 이제 사망을 해서 사실 이번에 법정에 돌아가셨어요. 서지는 이제 못했었는데요. 재판부는 A 씨가 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행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피의자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DNA 채취를 안 했었다면 혹 대조해 보지 않았다면 사건이 그대로 묻힐 게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 수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과학 수사가. 네, 이 영화 살인의 추억을 보시면 예. 이게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인데요. 아마 맞죠. 기억들 하실 겁니다. 하죠. 이 사건의 이 진범이 밝혀진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DNA였었는데요. DNA. 예, 물론 그때 이제 국내 DNA 감식 기법이 워낙 발달을 했기 때문에 가능을 또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이 DNA를 수사에 적극 활용했던 때가 이 관련법을 도입한 2010년입니다. 그 이후에 그때부터 2019년까지 이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이 해결을 했던 미제 사건이 9,000건이 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묻힐 수 있었던 이제 오래된 사건들이 사실은 이 수사 기법이 더 지능화되면서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뭐 최근에는 이런 DNA 감식 기법 외에도 다양한 과학 수사 기법이 등장을 했는데 뭐 목소리라든지 또 걸음걸이로도 범인을 특정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네. 그 걸음걸이 말씀이 나오니까 얘기인데 겨울에 머플러를 이렇게 하고 선글라스 끼고 이 마스크를 두툼하게 하고 코트를 올리고 이렇게 해도 뽀식 씨 반가워요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걸음걸이에서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팔자 걸음. 참 내 팔자도 어떻게 된 팔자인지 좌우지간 이걸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하고 걸음걸이도 그걸로도 범인을 잡아낼 수가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걸음걸이 패턴이 다 다르니까요. 아. 이걸 활용해서 이제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지금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는 뭐 아직 연구 단계이긴 합니다만 목소리를 분석해서 이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리는 AI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범죄 수사에서도 이런 지능화된 수사 기법들을 활용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죄자는 꼭 언젠가는 경찰서에서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 괜히 눈치 보여서 거짓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남을 속이는 것 같아갖고 참 이렇게 거짓말 조그만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하더라도 막 불편하고 그래 내가. 하물며 사람을 해하고 어떻게 그 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는지 이 범죄는 증거를 남기는 만큼 언젠간 잡히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은 절대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맞는 얘기죠? 네. 자, 다음 랭킹 뉴스는 날씨 얘기입니다. 날씨. 요즘은 어떨 때는 비가 많이 내리고 또 어떨 때는 덥고 습하고 아주 날씨가 변덕스러워. 그래서 요즘 무슨 뭐 도깨비 날씨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올해 여름 기상 전망을 살펴보기 전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온열 질환. 네, 울산에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자가 나온 건 2015년 이후 8년 만인데요. 8년 만에 나왔어요. 네. 아, 지난달 18일이었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이 31도를 웃돌았었는데 빌라 옥상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50대가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같이 푹푹 찌는 더위에는 정말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 예? 아버님, 어머님. 일하다가 잠깐씩 쉬고 물도 많이 마시고 그래야죠.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예상하지 못한 게 온열이. 나 왜 이렇게 으실으실 갑자기 춥지? 몸살이 왔나? 이거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온열 질환 예방법을 준비를 해봤는데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질병관리청이 올해 배포한 예방 수칙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거 중요하고요. 물 마셔요. 가장 더운 낮 시간대가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인데 이때는 야외 작업이나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때 그리고 설거지도 하지 마세요. 예, 특히 어린이는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는 어린아이를 차에다 놔두면 아주 죄가 커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또 온열 질환으로 의심되는 또 환자가 보이면 응급 조치 필요한데요. 그렇죠. 네, 시원한 장소로 옮긴 다음에 몸을 좀 시원하게 해서요. 뭐 수분을 섭취를 하고요. 또 개선이 안 된다면 119 구급대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맞아요. 나도 잘 기억해야겠네. 그나저나 네. 이번 여름 아주 더울 거라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한직막 같은 습한 더위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폭염 일수는 평년과 비슷하지만 이 폭염 강도가 높은 날들이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온열 질환 철저히 준비하셔야겠고요. 특히 이달 말쯤에 그 장마가 잦아들면 본격적인 폭염이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더더욱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야,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 무더위 앞에 장사 없다. 평소에 또 건강하다고 과신하시는 분들 이거 안 됩니다.
더울 때 무조건 시원한 곳으로 이 태양을 피해서 가야 돼. 물 자주 마시고. 랭킹 뉴스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